여러분 안녕하세요. 꿀타진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너무 대충 인사를 한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제가 투자 1호기를 만나기 295일 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왕따의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죠. 초등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간 아이와 6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제가 지금 왕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서 왕따인 것 같습니다. 자발적이기도 하고 비자발적이기도 한데요. 우선 그 자발적인 이유는 제가 부동산 공부도 하고 이전에는 중국어 공부도 꽤 하고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 친구와 따로 연락도 하고 뭐 같이 만나서 뭐 쇼핑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공부하는 시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막 적극적으로 올라온 연락하는 그 다른 아기 엄마를 좀 많이 차단 아닌 차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왕따의 삶을 시작했는데 이 왕따의 삶이 언제적부터 시작되었나 싶어서 봤더니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그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통번역 대학원을 가겠다는 일념 하에 그 통번역 대학교에 합격해서 다니면서 그때 제가 좀 본격적으로 왕따의 삶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대학교를 다니다가 취업이 안 돼서 혹은 자신의 적성을 찾지 못해서 일단 쉬어가는 차원에서 대학원을 오는 친구들이랑 저는 입장이 굉장히 많이 달랐으니까요. 저는 제 자비로, 물론 당연히 모두 자비겠지만, 자비로 입학을 했고, 괜찮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 갑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대학원에 뛰어든 거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저는 대학원에서 통번역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한을 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이들한테 엄마는 나중에 나는 엄마는 원래 통번역 대학원을 가고 싶었어 라는 후회식의 말을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는 해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뭐 아이가 있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갈 때 탑으로 들어갔다가 졸업할 때도 탑으로 나왔습니다. 그거 굉장히 큰 자랑거리 맞겠죠? 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남들보다 좀 더 치열하게 공부에 임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좀 왕따 아닌 왕따를 선택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그때 한번 왕따 생활을 해봤더니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내가 공부하고 싶은 시간에 공부하고 내가 원하는 자유 시간에 그 자유 시간 활용해서 책도 읽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학교 친구가 없다고 해서 사회생활 친구, 학창 시절 친구가 없었던 건 아니니까요. 그 친구들도 적절하게 만나고 그런데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왕따의 이점을 그때 자연스럽게 알게 됐죠. 그러면서 지금 육아를 하면서는 이 이점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아이들끼리 서로 부모랑 그 부모의 아이들 이렇게 가족이랑 이렇게 친하다 보면 아무래도 아이들끼리 비교를 하게 됩니다. 공부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냥 전반적인 발육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누군가의 샘을 시샘을 받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유롭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육아를 하면서 알게 되는 그 저의 또래들이랑은 아무래도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학창생활을 하면서는 우리가 서로 취향이나 성향을 고려하고 우리가 서로 가까워질지 말지 여부를 쌍방이 선택하잖아요. 근데 육아를 하다 보면 아이가 있으신 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아이가 같은 나이, 같은 또래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들이 친하게 지내야만 하는 상황에 많이 놓여요. 갑자기 아이들끼리 급작스럽게 친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막 막무가내로 누구누구 집에 가겠다고 해가지고 부모들도 뭐 어떻게 막을 수 없이 약간 거절하는 것도 미안하니까 이렇게 가서 서로의 집을 방문한다든지 하는 일이 많고요. 그런데 자체의 왕따를 선택하다 보면 그런 일이 아무래도 좀 적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왕따의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을 했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중고학년 정도 되면 자기네들끼리 놀고 하니까 억지스러운 그런 만남은 지금부터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일단 놀이터 생활도 좀 줄게 되니까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떤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남의 시선도 신경 쓰이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교문 앞에서 다른 엄마들 3, 4 모여서 뭐 얘기 3, 4, 5 모여서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물론 저도 그 중에 하나가 돼서 얘기할 때도 있지만 막 누군가의 관계를 찾아서 하이에나처럼 막 그렇게 찾아다니지는 않습니다. 아예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누군가와 억지로 관계를 맺는다든지 커뮤니티를 형성한다든지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니까요. 제가 최근에 그 이웃과의 그 언쟁이 있을 때 보니까 아무래도 엄마의 얼굴, 아빠의 얼굴이라는 탈을 쓰게 되면 본인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런 인생과는 완전 다른 그냥 가면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아이가 같은 또래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막 친해지기도 좀 부담스럽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의 감사, 얘기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감사일기 해볼까요? 오늘도 놀이터에서 열심히 놀아준 우리 아들과 그리고 우리 아들과 재밌게 놀아준 친구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태권도 도복을 입고 과시하면서 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품띠를 따고 나서는 태권도 도복 색깔도 다르고 띠도 다르고 하니까 과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요즘 좀 춥게 다녀요. 그래서 감기가 살짝 걸리긴 했는데 그래도 감기가 이 정도에서 멈춰줘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간식 사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 지키느라 좀 서운하게 만들었는데도 금세 포기해준 우리 아들 감사합니다. 우리 둘째 어제 초저녁 7시부터 오늘 아침 7시 반까지 통잠 잤습니다. 12시간 반을 잤네요. 통잠 자준 우리 둘째 감사합니다. 우리 둘째 피로가 싹 풀린 듯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친구가 저에게 아이들 볼 책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하면 자기가 운전해서 갖다 주겠다라고 얘기해줘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친구 요즘에 그 이웃과의 상황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국제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비 올 듯 말 듯 했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밖에서 아이 기다리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오늘도 몸에 좋은 것 많이 먹고 좋은 것 많이 보고 좋은 것 많이 듣고 무엇보다도 우리 좋은 말 많이 합시다. 내가 하는 말이 결국은 돌아서 나에게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나이가 44, 뭐 이 정도 돼 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결국은 내가 뱉은 말이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좋은 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 많이 합시다. 감사합니다.